미국 민주주의의 붕괴.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25년 8월 그 등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 첫날에만 26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이는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들의 3분의 2가 소위 프로젝트 2025라는 권위주의적 청사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워싱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4,500명의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무너진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1장 미국 민주주의 붕괴의 현실적 징후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4년 전 1월 6일 우리는 미국 의회 건물에 난입하는 시위대를 목격했습니다. 200년 넘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 민주주의 전문가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브이뎀 인스티튜트라는 민주주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보다 독재 국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독재화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 에너지 비상사태, 경제 비상사태.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비상사태일까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비상사태들은 대부분 의회를 우회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 말입니다. 언론 환경도 심각합니다. 폭스뉴스와 트루트 소셜은 한쪽 극단을, CNN과 MSNBC는 다른 극단을 대변하며 미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편향성을 넘어선 정보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변화가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70년 넘게 의존해온 보호자가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2장 미국이 내부에서 무너진다면 벌어질 세계적 충격. 역사를 돌아보면 제국은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의 붕괴로 더 자주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면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은 고립주의로의 회귀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조건부로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잠재적 휴전에 동의하고 석유와 광물의 절반을 미국에 배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이것이 바로 고립주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문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말입니다. 국방 예산은 어떨까요? 미국이 내부 갈등에 매몰된다면 해외 주둔 비용은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4,500명 철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물론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연기만 없다면 불도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이토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임기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실제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미국의 동맹은 사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게 나토나 아시아 동맹은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권력의 공백입니다. 미국이 물러서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중국, 러시아, 이란.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들의 야욕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유럽연합, 아직 통합된 군사력이 없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에 제약이 있습니다. 인도, 아직 그런 글로벌 역량이 없습니다. 결국 세계는 새로운 암흑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제3장 미국 없는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뉴스를 켰는데 이런 속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한미군 완전 철수 발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검토. 이것이 단순한 상상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앞에서 언젠가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북한의 도발 가속화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까지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는 뜻이죠.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2차 한국전쟁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50년과 달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을 뗀다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군사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기시다 정부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군사화가 한국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등 이런 역사적 갈등들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지역입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모든 관계가 역사적 원한으로 얽혀 있죠.
미국이라는 중재자가 사라지면 이 지역은 폭약고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베이징은 이미 한국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한국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중립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동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첫째,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둘째,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하기. 셋째, 독자적 핵무기 개발하기. 셋째는 NPT 체제를 깨뜨리는 일이고,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며, 둘째는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의 국방 예산은 폭증할 것입니다. 현재 GDP의 2.8% 수준인데 외서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병역 기간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반도체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없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선택지는 모두 나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제4장.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숨겨진 시스템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단순히 주한미군 2만 8,500명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끈들이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들이 끊어지는 순간 한국은 정말로 혼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는 미국의 위성 정보와 레이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것은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입니다.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달되어야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드 시스템은 어떨까요? 이것은 완전히 미군이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사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소위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공유 네트워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과는 별도의 정보공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동향, 러시아의 군사정보, 심지어 일본의 군사동향까지도 미국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 한국의 정보도 가져갑니다. 한국의 대북 인간 정보, 대중국 경제 정보,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정보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거래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더욱 복잡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AML의 EUV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증착 장비,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 등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기술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모두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한 국제송금, 달러 유동성 공급, 미국 국채 투자. 미국이 한국을 금융 제재한다면 러시아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도 중요합니다. 5G, 6G 통신 표준, 반도체 설계 표준,
심지어 인터넷 프로토콜까지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표준에서 배제된다면 기술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미국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학생교환, 교수 교류 등 모든 것이 끊어진다면 한국의 학술 수준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의존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70년 넘게 미국을 보호자로 인식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의존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숨겨진 시스템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제5장 대한민국 정체성의 공황.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0년 넘게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으로만 정체성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국의 모든 국가 전략은 미국을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안보는 미군에 의존하고, 경제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외교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정치 체제조차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한국은 근본적인 정체성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청년층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의 20대, 30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이 있는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은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등 모든 것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없어진다면 이런 한류도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 더 의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병역의 의미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남성들의 군복무는 미군과 함께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없다면 혼자서 북한과 맞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결정을 미국에 떠넘겨왔습니다. 사드 배치, 미국이 요구했으니까.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미국이 중재했으니까. 중국과의 갈등,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미국이 없다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모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육 시스템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구 지향적 교육이었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 미국 기업 취업 등등.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새로운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어떤 언어가 미래에 유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적 정체성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미국의 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 교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은 미국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봐 왔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등 이런 서구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 언론은 독자적인 시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CGTN이나 러시아의 RT나 다른 강대국 언론에 의존하게 될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세대 간 갈등입니다. 기성세대는 미국과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한 인식도 세대별로 다릅니다.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통일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가 더 나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한국 사회는 아직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맞을 정체성의 공황입니다. 70년간 의존해온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제6장. 한국은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체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8% 수준입니다. 이를 최소 4에서 5%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단순히 돈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들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아파치, 헬기 등 이 모든 것을 독자 개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청웅 미사일, 수리온 헬기 등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반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균형 외교의 구축입니다. 미국 하나에만 의존하는 대신 여러 강대국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미국과는 독립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기술 분야에서는 유럽이 미국에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인도도 주목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전략적 자율성을 배워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모두 중국의 영향을 견제하면서도 독립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의 게임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기술적 협력, 안보적 가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경제적 다변화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는 앞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강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국가심리 복원력의 강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12 경제대국이고 군사력도 세계 6위입니다.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세계 28위입니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어 일변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내부 통합의 강화입니다. 미국이라는 외부의 보호자가 없다면 한국 사회의 내부 결속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이런 내부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분열된 사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 개발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핵무기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와 영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NPT 체제를 깨뜨리는 일이고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고 더 현실적인 나라로 말입니다. 결론, 각성의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존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설마 한미동맹이 끝나겠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설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마 소련이 무너지겠어? 설마 유고슬라비아가 분해되겠어? 설마 아랍의 봄이 실패하겠어? 설마 브렉시트가 통과되겠어? 설마 트럼프가 당선되겠어? 모든 설마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설마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한국 사회는 변화에 매우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닥쳐서야 부랴부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우산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비를 맞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둘째, 의존에서 독립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켜줄 거야 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해로 말입니다. 셋째, 더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미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럽도 있고 인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넷째,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도 살아남는다면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는 당당한 중경국가로 말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구로 만든 나라입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대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K컬처의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는 그날, 한국이 함께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독립의 길을 걸을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시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